안녕하십니까. 13년차 상담사 조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채무통합하고 대환대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대출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뭐 채무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계시거나 이런 뭐 금리 높은 걸 쓰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한 곳으로 통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많이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우선은 채무 통합은 그겁니다. 내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걸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지. 모으면은 이제 채무가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채무 건수가 줄어들면은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채무 통합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자도 낮추면서 통합까지 할래 이런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채무 통합을 함으로써 건수가 줄어들어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차후에 신용 등급이 올라간 걸 바탕으로 해서 금리가 좀 더 낮은 곳으로 나중에 갈아타는 거를 보고 발판을 삼는 거지, 한 번에 이자도 낮추면서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기당하시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딱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넘겨오는 거죠. 이자 싼 곳으로 결국은 그거죠. 채무 통합을 통해서 통합이 된 거를 나중에 금리 낮은 곳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일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목적은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채무통합은 분산된 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중요한 거는 왜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냐 하면, 대환대출을 해주는 금융사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대환대출이라고 해봤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햇살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햇살론도 생계자금은 받기가 쉽지만은 대환대출은 정말 받기가 힘드세요. DTI 40% 제한이라고 해서 자기 소득 대비 채무 비중이 40%가 넘는 거죠. 이제 월 상환하는 내는 이자가 자기 소득의 40%가 넘어가면은, 월 소득의 40%가 넘게 되면 대환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좀 개념을 말로 이렇게 설명드려서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어쨌든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햇살론 대환대출이. 결국은 대환대출을 금리 높은 거를 낮은 곳으로 갈아태워 주는 거는 햇살론, 그리고 자산공사에서 하는 바꿔드림론, 이 정도가 단데, 이거를 받기도 힘든데 해주는 데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환대출은 사실 좀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환대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환대출을 해주는 데가 정부 통해서 해주는 바꿔드리는 회사론밖에 없는 이유가,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대환대출을 당연히 대출이 여기저기 많고 또 고금리 대출을 쓰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자를 낮추고 싶으면은 신용등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대출 금리는 등급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데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하니 일반 금융권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일반 금융사를 찾아가 보니 너는 7등급이네 24%, 7등급이네 21%.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나는 지금 21%, 24%짜리 쓰고 있어서 한 15%나 10%로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반 금융사들을 찾아가 보니, 너 7등급이구나 24%.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대환대출을 계속 못하죠.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햇살론하고 바꿔드리는 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니까 등급이 낮아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환대출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나마 대환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등급이 한 5등급, 6등급 정도 유지가 되고 계신다 라면 채무통합을 해주는 금융사는
제법 있어요.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채무 통합을 해야만 대환 대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이 자격 조건에 안 맞아서 못 하셨어요. 그러면 발을 동동 구르겠죠. 방법이 없나 인터넷 DB다가 사기당하죠.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는데 어딘가에 전화해서, 아니면 전화가 걸려와서 대환 대출이 됩니다, 6%에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되는가 싶어서 설명 듣다가 사기당해서 가는 거예요. 없는데,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없는 걸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정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니까 속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게 급했으니까. 원래 급한 사람은 그게 당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채무 통합을 해주는 금융사는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개념 정리를 해드렸죠. 채무 통합은 한 곳으로 모을 수는 있지만 금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앞만 보고 계세요. 나는 지금 당장 이자를 줄여야 되는데, 이자 때문에 죽겠는데, 이자도 안 줄어드는데 하나로 뭉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죠. 바보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렸죠. 대환 대출을 하고 싶은데 해살론하고 바꿔드린 놈밖에 없어서 하려고 했더니 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됐어. 안 돼서 대환 대출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길래 알아보니 거절이 나더라 이거예요. 왜 거절이 났냐? 신용 등급이 낮아서. 그러면 신용 등급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 등급을 높이려면 누가 내 빚을 갚아주지 않는 이상은 분산된 채무를 하나로 뭉치는 수밖에 없어요. 채무 건수라도 줄어들어야 신용 등급이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채무 통합을 하는 목적은 하나로 모아서 등급을 올리고, 그 등급이 올라가면 그때 다른 정부 상품이 안 되더라도 다른 일반 금융사를 찾아다니면서 금리 낮은 곳으로 갈아타는 거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래 한 번 건너뛰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 못 하시면 계속 없는 거를 찾아다니시다가 사기당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채무통합하고 대환대출은 잘 안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대환대출이 왜 안 되냐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채무가 많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용 등급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선은 떨어진 등급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채무통합이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해서 안 된다면 채무통합으로 등급을 올리고, 등급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금리 낮은 대로 갈아타십시오. 이게 순서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막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그냥 모든 거를 다 깨끗이 정리하려고 하면 도둑놈 신보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저지를 해놓은 대출들을 어떤 금융사가 다 떠안아가면서 금리까지 낮춰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정말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융사는 기업이지 장사꾼이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출을 금리 낮은 걸 받고 싶다면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나 힘든데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한다고 해줄 금융사는 1도 없습니다. 어쨌든 대출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저한테 문의를 하신다고 해서도 제가 저도 신도 아니기 때문에 다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거의 다 해결 못 해드리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더라도 내가 진짜 안 되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되거든요. 괜히 어딘가에서 될 것 같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계시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카톡이나 전화 상담 통해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